네. 자,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 두 의원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어떤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그 파장이 큽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두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검사 출신이시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담고 계실 때 두 분 어떻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신가요? 어떠신가요? 한 10년 전에 네. 제가 대구 형사부장 할 때 네. 배 의원님께서 그때 같이 아. 형사부 검사로 같이 근무를 같이 한 적이 근무를 있습니다. 같은 같은 부는 부는 아니었지만 아니었고. 같은 검찰청에서. 네, 구면이시군요.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화기애애하고 근데 또 화끈한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두 분께 좀 공통 질문. 일단 당연히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부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자,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적법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네. 지금 검찰청 대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 수사단 전문 자문 수사단이죠. 네, 그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 지금 문제가 점이 많아요. 실제로 그 전문 자문 수사단은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그 법사위를 하면서 그 애교를 받아봤거든요. 그 자문 수사 자문단 예. 구성과 관련한 분명히 그 애교에는 일선 검찰청의 요청과 그 일선 검찰청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과. 요청 자격은 검찰청으로 그러니까 그 피의자는 요청 자격이 없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없고요. 그 구성과 관련해서도 네.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일선 검찰청에서도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이 중앙지검에서 자문단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이원도 추천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구성이 됐다는 것은 네. 분명한 절차적 이배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백혜련 의원의 말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을 구성한 자체가 예규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중단을 지시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유상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수사 자문단은 네. 대검과 일선청의 사건의 이견이 다를 때 예. 총장이 수사 자문단에 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도 올 1월에 예. 그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지검에서 추천도 안 했는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거는 좀 제가 파악한 거와는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대검에서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예. 중앙지검에 자문단 추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중앙지검에서 자문단 추천도 거부한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문단을 위해서 대검에서 그 자문단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한다면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예. 유 의원님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분명하게 자기는 손 떼겠다. 그러면서 이 대검 부장회의에 그 책임을 일임을 했거든요. 예.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받아라.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했을 때 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렬이 되고 아무 결론도 없이 헤어졌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전문수사 자문단이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뱉었던 어떻게 보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그 가장들을 통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또. 그래요? 네. 사실관계 자체가 서로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부장회의가 그러니까 전문 부장협의체에서 예. 윤석열 총장이 부장협의체 지휘를 일임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중앙지검에서 부장협의회에서 지휘를 하는데 중앙지검에서 부장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범죄 사실을 가져와서 보고를 해라. 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지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안이 중요한데 예. 거부를 하니 예. 부장회의에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견이 갈려서 낸 게 그러니까 못 낸 게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이건 기본 이 사건의 본질은 중앙 검사장의 항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대검에서 지휘를 하면서 구체적 범죄 사실 내용도 모르고 구체적 보고도 없이 네. 대검에서 지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유상권 이건 의원님 말씀에 마무리할게요. 의뢰더라도 이 그런 상황에서 중앙 검사장이 정당한 지휘를 그러니까 지휘 합의체에 대한 지휘를 네. 거부했기 때문에 네. 일이 발생한 거지. 이건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검 부장 회의에서도 결국은 의견 일치는 안 됐습니다만 다수가 그러면 수사 자문단으로 해서 장관 지시도 있고 하니 협의체로 자문단을 넘기자 예. 이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네. 그 총장이 그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상범 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문수사 자문단이 구성이 된 거고요.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중앙검사 아니죠. 네. 중앙검사장이 항명을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도 안 하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회의에 참석 안 하는 항명을 벌였으니 대검에서 지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검사장이 그러니까 대검 부장회의의 지휘를 거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장에서 결정을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불책 총장이 결정을 나선 못 거죠. 내렸다는 그러니까 팩트는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못 내렸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휘를 대검 하는 수사 거죠. 자문단이 알겠습니다. 저 그 요 정도 차이점만 확인하고 다음 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에 검찰 안에서 이런 반론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의 내용이 구속할 거냐 불구속할 거냐 기소할 거냐 말 거냐에 한정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방법에 대해서 지휘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지휘권 발동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유상범 의원님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검찰청구 8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도 최소한에 멈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구속 불구속 또는 기소 불기소 예. 부분에 한정해서 예. 지휘를 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 이번 그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12조에 보장된 네.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 자체를 배제하는 지휘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수사 자문단을 해산하라. 이것도 지휘 감독권이고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지휘가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지휘 감독하지 마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라. 이런 지휘를 내렸는데 이건 네.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 자체를 배제하는 지휘입니다. 예. 이런 지휘는 그 법 규정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근본적으로요. 특수성이 있는데 뭐냐면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수사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이 과연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정말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예. 정말 그동안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그런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의문이 제기도 딱 한참 이후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 수사팀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이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것을 정말 그 절차에 입배하면서까지 구성하고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것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저는 있었다고 특수성이 생각합니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혹시 반론 예. 하시겠습니까? 예.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말씀하신 게 한동훈 검사장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의 방식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백혜련 의원께서 의심이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이 가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장협의체에다가 이름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부장협의체에서 이름을 했는데 서울검사장이 항명을 하면서 범죄 사실이나 어떤 회의를 참여하지 않으니 부장협의체에서 결론을 못 내니 그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부장협의체 일부 사람들이 그 자문단에 넘기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 총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넘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그 무슨 그 검찰총장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혹이 되는지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죠. 그 부분은. 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수사팀에서는 이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과 채널A 기자에 대한 혐의로 그 안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수사의 기본적인 그 절차예요. 왜냐하면 주범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절차에 네, 의해서 네. 진행돼서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유독이 그 채널A 기자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그 검사장에 대한 부분까지 확정지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저는 지금 무리한 요구라고 대검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역시 검찰총장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부장검사 회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자 그럼 아니 제가 그건 모르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제가- 말은 개입 안 한다고 하면서도 개입하는 형태가 지금 보이니까. 잠깐만 그럼 제가 유상범 의원님께 이제 보도에 기초해서 하나 좀 보충 네, 질문을 예, 좀 하나만 말씀하시죠. 드릴게요. 지금 보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부장 협의체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빠질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 했는데 그래서 부장 협의체에서 회의가 됐는데 이제 지금 유상범 의원 말씀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를 안 하니 회에서 뭐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어서 이제 그 결론을 못 내렸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불가피하게 이제 그걸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려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러면 이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거는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중앙지검장이 네. 대검의 지휘에 항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항명을 한 상태에서 네. 부장 협의체에서 다시 지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장으로서는 항명이 아니죠.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를 판결해야 할 대검 중앙부장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손을 떼겠다던 윤석열 공장총장이 갑자기 불현듯 대검 부장회의를 한마디로 제끼고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네.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아무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앞서서 뉴스 세계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일부 보도에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권을 뭔가 그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측이 나오던데요. 유상범 의원님도 그런 전망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째 검찰총장이 이번 수사지휘권은 직권을 남용한 수사지휘고 법무장관. 네. 죄송합니다. 예. 검찰 법무부 예. 장관의 지휘는 직권을 남용한 지휘고 예. 지휘 자체가 네. 잘못된 지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뭐 이거에서 대안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 예. 경우에 예. 아마 제가 장관이었으면 대검과 그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니 제3의 네.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팀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따로 꾸며서 재수사하는 형태로 했다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휘권을 권유하는 형태로 예. 아 그러면 결국은 대안은 특임 검사로 가는 게 이제 대안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백혜란 의원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수사팀에서 그 특임 검사도 건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특임 검사.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윤석열 특임 검사로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총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총장인데 지금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가, 수사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수사팀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유상범 네. 의원님 반론 필 수도 있는데. 예. 특임 검사제는 결론만 보고하는 거고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 안 하는 게 특임 검사제도입니다. 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그 제도를 이용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듯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아니요. 이 특임 검사를 누굴 지명하는지 윤석열 총장이 하잖아요. 정말 자기 또 한동훈 검사장과 가까운 최측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네. 검사를 임명되는 거 보고 판단할 문제지 어떻게 지금 뭐 그 특임 검사 제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대한 결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결론과 대검 실무팀에서 보는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중앙수사팀은 제가 된다, 예. 대검 실무팀은 제가 안 된다 예. 논란이 있는데 예. 이걸 거기다가 중앙지검 그 수사팀에다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다 특임 검사를 만들라는 거는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함명한 네. 중앙지검의 장을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에 심각한 그 위협입니다. 예. 그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최초에 이 사건을 특임 검사를 임명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측근 감싸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진행의 일련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채널 A 기자가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협박이나 강요 미수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 제가 여기 또 사실 확인 하나 들어가는데 아까 유상범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죠. 형사 일부에서 지금 그 대검 부장협의체에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또 대검 형사부에서는 이건 혐의 없음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다라면 형사부에는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보고도 안 받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아니 기본 뭐 보고는 받았겠죠. 그런데 대검 형사부에서 그 대검 부장회의에 혐의 없음이라는 뭐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저번 법사위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채널A 기자가 그 이모 그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네. 안전한 해약 그런 고지로 수사에 돼 있어요. 그렇게 깊이 관련된 부분은 아니 외부에서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정말 뭐 복잡한 게 이 아니 사건은 일반 국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한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건 진짜 이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가족 뭐 운이하고 네. 이랬던 부분을 네, 말씀해.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전해드렸으니까 그걸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아무튼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지휘권 발동으로 그러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이 일단 스톱이 됐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심의위회는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 수사심의위회 그 의견 부의를 하게 되면요 무조건 검찰총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열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자고 결론을 내린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그거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는 지금 기소를 해야 된다는 만약에 그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권고적 효력이기는 하지만 네. 그건 권고적 효력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자문단의 내용도 권고적 효력입니다. 네.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아 잠깐만 죄송한데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걸 여쭤본 건 뭐냐면 교통정리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유상범 의원님은 특임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글로 해주셨잖아요.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소집이 무조건이라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특임 검사 그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또 어떤 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중앙지검의 수사심의위회를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네. 대검이 아니라 예, 그렇죠. 대검은 수사자문단, 예. 중앙지검에서 열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심의를 취소할 수가 없죠. 이미 부의위원회에서
수사 심의를 열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취소할 수는 없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 차라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특임 검사로 가는 게 예. 가장 모양이 좋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중앙지검장의 항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혼란을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의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총장을 사실상 사태 압박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 빨리 혼란을 해소하려면 특임 검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했고 또 법무부는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감찰하고 수사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그건 때문에 그대로 간다? 네, 감찰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못 합니다. 뭐 법규상. 못합니까? 예.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에 의하면 예. 감찰은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이미 아니. 정말 형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를 떠나서 그럼 그 법조 기자를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면 품위주의 위반에 그대로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자 거죠. 잠깐만요. 이제 네. 워낙 열띤 토론이었는데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 두 분께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 정도밖에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어제 오늘 벌어졌던 거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에 좀 중점을 둬서 두 분의 어떤 그 개별 의견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고 그걸 마무리 발언 삼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네. 검찰총장에 대한 중앙지검장의 항명입니다. 부장협의체에서 지휘하는 것도 거부하고 네. 그래서 수사자문단에 회부를 했더니 수사자문단의 자문단 추천도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거부하는 예. 중앙지검장의 편에 들어서 예. 마치 그 부적절한 그 수사 지휘를 내림으로써 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도 잘못됐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신속히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한번 재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 네, 이 사건은 이제 정말 유례없는 사건인데요.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정말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가 문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 점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객관성을 좀 상실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팀이 객관적으로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네. 정말 수사 심의에서 또 되니까 그거 철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